안녕하십니까. 계속종의 임병준입니다. 자, 15회차 수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 추천 경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자, 1경주, 그리고 7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그리고 15경주. 일단 중반부에 좀 그 현장 추천 경주가 많은데 일단 좀 노림수도 있고 일단 축을 잘 잡으면 제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약해 보이지만 뽑아 먹을 수 있는 편성이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했고, 자, 1경주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 지금 계속 그 핸드폰에도 뜨죠. 재난 문자처럼 바람. 자, 바람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기예보를 살펴보니까 자, 11시부터 6시까지 6m/s에서 7m/s, 5m/s도 굉장히 강한데, 자, 6m, 7m/s입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면 상태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고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거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현장 추천 경주냐? 일단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 1번 김지영 때문입니다. 김지영. 좋으면 지정훈련부터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봤고, 일단 본인도 모터의 궁합도 일단 선회력을 중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근데 편성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희용, 김명진, 그 다음에 민영건, 이주영, 기광석까지 전부 다 찌르기형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를 앞세워서 정확하게 임 빠지기를 구사한다면 스타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 튀어나올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면 제 몫을 다해주고, 김희용과 민영건 그리고 모터가 제일 빠른 기광석까지 달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번 김지영의 행보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자, 기광석가 과연 아웃코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민영건이 열심히는 타고 있습니다만 직선 그리고 선회할 때 많이 힘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또 안쪽 코스 승부형이기 때문에 기광석가 지금 모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본인도 분위기를 반전을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한다면 스타트를 끊어서 모터가 배가 뻗어주니까 넘어가거나 또는 휘가마 찌르기를 구사해서 직접 6번이 머리를 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조건은 김지영이 가장 유리하지만, 자, 김지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김희용이 직접 달려들 수 있고, 모토존 기광서의 민영건까지, 자, 경쟁 상대들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이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김지영이 괜찮은가? 그리고 나머지 선수 중에 누굴 묶어야 될까? 요것부터 좀 촘촘하게. 항상 편성도 그렇고 요즘에 1경주가 굉장히 좀 어렵게 시작을 하는데 지정훈련 보고 또 소개항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를 했던 인코스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바깥쪽에 김은지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자, 김창규와 박종덕 그리고 김민길의 3파전 양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안쪽이 약하다? 그러면 김창규가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갈 수 있지만 가속력을 그리고 스타트를 중하라고 표기했습니다. 본인 그 경기력 평가에 굉장히 솔직한 전략입니다. 물론 이렇게 중하라고 써놓고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담금질을 통해서 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속력을 끌어올리고 스타트 감각을 끌어올려서 직접 주도권 장악에 나선다고 한다면 3번 중심으로 경쟁 상대들과 묶어가는 그런 전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쭉 뻗어 나오지 않고 자, 공간 파고들 최근에도 계속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빠르게 실전 감각을 찾지 못하고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자, 박종덕과 김민길의 강공을 통해서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3, 4, 5번의 우세를 점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최종적인 축을 선별하는데 일단 박종덕, 김민길 굉장히 좋아 보이고 특히 박종덕은 모토와의 궁합이 돋보이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전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자, 배당은 역시 나올 때는 오세준밖에 없죠. 인코스 오세준밖에 없기 때문에 오세준의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이나 정우민 쪽에서 인코스에서 배당이 약하게 보는 인코스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하실 거면 얘네들이 팔려? 그럼 안 팔리는 애로 가야지. 그러면 인코스를 보시면서 배당을 노리시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삼경주입니다. 이태희가 아웃코스입니다. 일단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이태희의 노련미를 발휘를 기대해 보면서 입상 후보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정훈련에서도 분명히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이태희가 컨디션 체크하려면 사전 스타트 그 온라인에서 얼마나 치고 나오냐. 근데 온라인에서 발순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죠. 18초 02 기록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6초 86, 6초 80 평균이 6초 83 45위 중에서 중하급 정도 되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또 입상 후보로 철석같이 믿기에는 좀 다소 불안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축은 안쪽에 있는 정영진 1코스 자 작년에 부상 1주 2턴에서 실속하는 바람에 머리를 세게 후속하는 보트에 부딪히면서 쉬고 3월에 돌아왔는데요. 그 쉰 만큼 엄청나게 최근에 뽑아가고 있습니다. 모터가 정말 똥이고 정말 최악이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정영진이 웬만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1코스 또 둘이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지정훈련에 같이 뛰었기 때문에 서로의 전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자 임빠지가 가능하겠고 김동경, 나종호, 신영경, 고정환까지 다 파고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6위 정석이지만 떨어지는 배당에 비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입상 변수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3번은 팔립니다. 팔리기 때문에 안 팔리는 자 김동경도 지금 점수 벌이를 해야 되는 2.92 그리고 고정환도 지정훈련이 좋았고 신영경도 모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화중화 썼지만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배당을 노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팔리는 1순위 이태희, 그 다음에 나종호, 3번, 6번이 팔리겠지만 나머지 2, 4, 5번을 오히려 노린다고 한다면 순위권의 변수를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끼리, 자, 13회차까지 대끼리가 40%밖에 안 됩니다. 전배당 주는 게 반절이 안 됩니다. 50%도 안 되기 때문에 배당 팔리는 거 말고 순위권의 변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김현철이 지정훈련에서 워낙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랭킹 1위, 김현철 완방센데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손재민을 불러들이는 그림이 가장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영재도 최악이 아니고 이동준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모터 14번 자, 이 14번 모터 직전에 차에 정세혁이 탔는데요. 정세혁이 타서 우승 2번에 2착 1번. 자, 이때 온라인 탔을 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사전 스타트에서는 3번, 5번이 같이 나왔는데 실전 들어가니까 5번이 빨리 나와서 감아버리고 6이 들어왔죠. 그래서 배당이 나왔는데 정세혁 탔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자, 이동준도 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세혁만큼 소개항주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최영재를 상대로 김현철보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3번을 철석같이 믿는다? 물론 좋았습니다. 좋았고 뺄 수 없는 전력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모터와의 궁합도를 봤을 때 이동준의 14번 모터도 충분한 메리트 가능성 또 최영재를 상대로 찌찌 그림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게 호락호락하게 선두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자 모터 14번 주목하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3번이 감아준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삼복승권에서는 1번을 변수로 공략하는 2번, 3번이 다 찌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가 간질간질하네요.
자, 오경주입니다. 자, 오경주. 여기는 이제 크게는 3파전 구도입니다. 정주현과 자, 플라잉 복귀전이지만 어성규가 선두 경쟁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정주현도 최근에 모터 배정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탑니다. 이것도 지금 4점대 그리고 최근 구경주는 3점대 모터인데 77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만 끊어주면 뭐 주도권 장악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여기에 스타트감이 좋은 이응석까지 달려드는 그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이 선수들을 조합하는 것이 정석 투자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 순위권의 변수로는 자 권희력과 전동욱을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은 약간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고 자 권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복승이나 순위권의 변수 왜냐하면 권희력이 지금 스타트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정훈련에서도 오늘 04, 21, 10, 플라잉, 00, 10 이 코스에서 0.10을 끊었습니다. 정주현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이응석과 함께 둘이 맞춰 나와서 아예 늦지 않으면 오히려 권희력이 선두권에 올라서는 선에는 괜찮습니다. 스타트가 안 돼서 그렇지 권희력이 이응석을 상대로 또 어성규를 상대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복병으로 좀 활용해 보시고 전동욱은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아는 전동욱은 전형적인 인코스 승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권희력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기본은 이 선수들의 세 선수의 조합 그리고 배당은 권희력 3복승권에서는 전동욱의 가능성을 타진해 드렸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추측표 보고 근데 지정훈련을 보고도 확신이 들은 편성입니다. 자 1번 넣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선수 오늘 1코스에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기 때문에 자 정경호 그다음에 윤동호 이 선수 좀 지목을 하는 작전 권해드리겠고 박설이 이 선수 또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호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추천하면서 자 바깥쪽에 한종석보다는 5번보다는 정인교와 임태경과의 동반 입상을 점치면서 일단 뭐 이변 전략을 생각하기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정경호를 좀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좀 관심 갖게 지켜봤는데 좋아 보였기 때문에 또 열심히 타줬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1번, 2번이 박터지게 싸운다. 정인교가 정경호를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임태경이 편하게 찌르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축으로 활용하는 작전을 보내드립니다. 자 7경주, 8경주 현장 추천 경주죠. 여기는 좀 체크해야 될 게 김종민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누구랑 묶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김보경, 황희태, 이종인 9번선도 괜찮은데 9번선도 인코스 승부형이죠. 자 안쪽 코스 들어갔을 때 물론 기습도 가능합니다. 기습도 가능해서 배당도 내기도 했었지만 일단 복병으로 좀 내려놓으시고 4번은 1번은 자 바람을 많이 불고 만듭니다.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팔리도록 1코스에 그리고 기록도 빠르고 의지도 괜찮은데 실전 들어가면 기대치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아직까지 입상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황희태하고 이종인을 사실상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묶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1번을 버린다면 4번을 대안으로 피아노를 치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쌍승식을 뒤집는다고 한다면 2번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큰 배당은 앞서 말씀드린 4번 중심으로 이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김종민을 믿고 가면 안쪽에서 답을 그리고 김종민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2번과 4번을 중심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작전을 권해드립니다. 자 8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주의 선수 물론 기록은 기광서하고 김인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주목을 받겠지만 여기에 5번은 플라잉 복귀전이고 강영일도 아웃코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윤동호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보고 자 3번 홍진수가
순위권 변수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10경주. 다시 한번 여기도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일단 이용세가 플라잉 복귀 전입니다. 그리고 2번 이주영도 불안하고 체크가 필요하고, 자 6번 정민수는 아웃코스고, 누굴 믿어야 될지 좀 고민인 그런 상황인데, 자 지정훈련에서 송혜범이 굉장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1번을 요주의 선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답을 찾는 그런 작전을 보내드리겠고, 자 여기 10경주는 이제 승부수가 있습니다. 승부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예상지에 잡아놨습니다. 예상지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잡은 메인 주권으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물론 최강성 위협적이지만, 자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공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11경주 아까 말씀드린 박설이, 자 김창규, 최영재, 김국흠이 있지만 4번은 이경주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괜찮다고 한다면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최영재도 아웃코스, 김국흠도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특히 5번은 삼복승 변수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지고, 액면은 1번 박설이와 2번 한준희 그리고 4번 김창규의 3파전인데 1번 모터를 장착한 1번 박설이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한준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박설이가 1코스 스타트만 어느 정도 끊어주면 나머지는 7번 모터가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규보다는 한준희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면서 1번을 특히 인코스 조합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경주입니다. 12경주는 이태희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릅니다. 아까 3경주 6번. 자,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워낙에 또 1코스는 잘 타는 그런 전력이지만 옆에 있는 박종덕 모터 기록 굉장히 좋고, 이동준의 14번 모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정세혁이 두각을 나타냈던 모터 3연장. 그리고 이동준이 최근에 6코스에서 휘감아 찔러서 배당을 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3파전으로, 크게는 3파전으로 보시면 되겠고, 3번 홍기철이 변수로 손꼽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태희가 과연 머리를 치워줄지, 인 빠지기를 깔끔하게 못한다라고 한다면, 스타트를 제대로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2번, 6번이 득달같이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태희를 그동안 원년부터 지켜보신 원년 팬이라고 한다면 이태희를 그래도 1코스는 가져가야지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쌍승이 뒤집힐 가능성, 또 이태희가 부러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3차권 안에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3파전이라고 보고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김현철이 과연 아웃코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안쪽에 정용진도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니고, 스타트라고 한다면 자 2번, 3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6번 입장에서는 자 압박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김지현이 그래도 수월하게 전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팔리겠는데, 뭔가 강한 맛이 없습니다. 제 1코스를 보니까 그래도 1코스는 열심히 타는데 그래도 뭔가 강한 맛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일단 1번 중심으로 팔리겠죠. 16 또는 61, 16과 612 조합이 팔리겠는데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변수를 손꼽는다고 한다면 2번 엄광호가 배당의 핵입니다. 팔리는 6번이 무리하게 아웃코스 극복에 안 나서고, 그리고 김지현 역시도 스타트를 제대로 끊지 못한다고 한다면 박선문의 탄력을 받을 엄강호가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4경주입니다. 자, 14경주는
여기는 이제 김종민을 인정해 줘야겠죠. 자, 흠잡을 데 없는 경기력. 뭐 이 정도 지정 훈련 내용과 기록, 랭킹 2위, 그리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데 훈련상으로 봤을 때는 5번, 6번의 전력이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흥선 대상경주 나가지 않냐? 대상경주 못 나갑니다. 작년에 플라잉을 했기 때문에 플라잉부터 6개월까지 대상경주시를 못 나갑니다. 못 나가기 때문에 저도 나가는 줄 알았는데 못 나갑니다. 못 나가기 때문에 일반 경주에서 좀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리겠죠? 그리고 정주현도 팔릴 겁니다. 근데 변수를 손꼽자고 한다면 2번, 4번. 자, 정인교 모터 괜찮죠? 그리고 조승민은 훈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훈련이 좋았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라는 점. 그래서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조승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굳이 정인교도 싫고 정주현도 싫고 김흥선도 싫어 라고 한다면 조승민을 굳이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경주는 오늘 경주 중 가장 어려운 혼전 경주입니다. 갈피가 안 잡힙니다. 김승택은 지금 148분 모터. 이거 직전에 제 전정환이 타가지고 꼴찌를 5, 6착을 했는데 그 전에 한준이가 탔을 때는 2착, 2착, 5착을 했습니다. 손을 타는 것 같습니다. 좀 만질 줄 알고 적극적으로 타는 선수는 좀 기력이 좀 괜찮은데 전정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김승택도 9대 꼴찌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근데 김승택은 또 기록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기록과 상관없이 또 찬스에 강한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배당을 1번은 놓고 공략해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고정한 기련태, 김보경, 윤동호, 윤상선도 좀 약하게 보신다고 한다면 2, 3, 4, 5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련태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정환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고정환을 놓고 간다고 해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권 압축하겠습니다. 자, 16, 17 온라인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온라인 하지 말고 가십시오. 자, 사전 스타트대로 가면은 대길. 사전 스타트대로 안 가면 배당. 본전 하시거나 아예 잃고 가는 그런 편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공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경하시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뭐 15경주까지만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립니다. 내일 경주 준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일단 액면은 1번, 5번의 선두 경쟁 구도입니다. 기록이 가장 빠른데 스타트 부담이 없는 이태근이 플라잉 경주가 아닌 온라인 경주를 만나서 좀 욕심을 내겠고 정승호도 굉장히 지정훈련에서 좋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번, 3번, 4번이 변수로 좀 평가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일단 두 선수 중에서 축을 선별하면은 그래도 좀 입상 후보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사전 스타트도 보고 액면이 또 어떻게 가나 봐야죠. 그렇습니다. 17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파전입니다. 어성규와 그리고 정경호와 배혜민인데 배혜민의 모터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크게 차이가 안 나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성규가 턴스피드를 살리고 4번, 6번이 공간 침투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배혜민이 한꺼번에 접고 들어오면은 쌍승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터가 좀 더 나가기 때문에 6 놓고 2사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1번, 5번이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어성규 그리고 정경호, 배혜민 선수 중에 누가 더 많이 튀어나오나 2번, 4번보다 6번이 이 정도까지 더 나온다고 한다면 6대가리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역시나 사전 스타트를 보고 최종적인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15경주, 15회차 수요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바람, 자, 강풍주의보 6에서 7m/s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자, 수면 상태 좀 체크하시고 너울 때문에 좀 최근에 2턴에서 선에 밀리고 아주 그냥 실속하고 난리죠. 2턴에 물귀신이 있는지 어뢰를 깔아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 너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배가 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람까지 분다고 하니까 풍향, 풍속, 수면 상태, 너울 여기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저도 주위 외부적인 환경까지 좀 체크한 다음에 주권 추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